필름 카메라가 돌아왔습니다. 2024년에 새로운 필름 카메라가 출시가 됐습니다. 복각도 아니고요,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그런 필름 카메라인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펜탁스 17입니다. 펜탁스 17은 하프 사이즈 카메라입니다. 하프 사이즈 포맷은 일반적인 135 필름 혹은 35mm 필름의 절반만 사용하는 그런 포맷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 필름의 절반만 사용하기 때문에 36장짜리 필름을 넣으면 72장을 촬영할 수가 있죠. 필름의 가격이 굉장히 비싼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렇게 하프 사이즈 포맷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펜탁스 17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했을 때 세로 방향으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을 때 세로 방향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SNS 같은 데 올릴 때 굉장히 유용한 포맷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필름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레버를 바깥으로 꺼내서 당겨주면 이렇게 필름실이 열립니다. 먼저 이 필름실을 열었던 레버를 위로 당겨 놓고 필름을 고정하는 이 스풀이 올라갑니다. 여기에다가 필름을 집어넣고 오렌지색으로 여기까지 필름을 당겨서 놓으세요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 필름을 당겨서 놓고 뚜껑을 덮고 잠깁니다. 자, 제가 지금 이번에는 감도 400짜리 필름을 넣었기 때문에 400으로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200하고 800 사이에 있는 게 감도가 400이겠죠? 이쪽에 있는 필름 카운터가 0이 될 때까지 감아줍니다. 필름 카운터가 보시면 0이 됐고요. 이제 촬영이 준비가 됐습니다. 렌즈 같은 경우에는 25mm f3.5 렌즈입니다. 이 펜탁스에 HD 코팅이 되어 있는 가장 최신형 기술이 적용이 된 필름용 렌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25mm 같은 경우에는 35mm 필름으로 환산을 하면 약 37mm 정도 되는 화각입니다. 35mm보다는 약간 좁은 화각인데요, 이 화각 같은 경우에 풍경을 찍는 데도 유용하고, 그리고 인물을 찍거나 아니면은 음식을 찍거나 혹은 가까운 데 있는 그런 피사체들을 찍기에도 굉장히 좋은 아주 절묘한 화각대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 개방 조리개가 그렇게 박지 않은 렌즈이기 때문에 실제로 피사계 심도가 깊어서 이 좋은 포커싱을 했을 때의 포커스의 범위도 넓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카메라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렌즈의 스펙이라고 볼 수가 있죠. 펜탁스 17은 좋은 포커스 시스템으로 초점을 맞추는데요, 뭔가 좋은 포커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목측식 방식이고요. 목측식이라는 거는 파인더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에 보면 렌즈의 아이콘으로 존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 곳은 산 모양이고 무한대 초점입니다. 가장 가까운 부분은 카메라에서 25cm 위치까지 초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스템으로 초점을 맞출 때 제가 한 가지 조금 기준을 드리자면 이 팔 길이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인 남성의 기본적인 팔 길이가 약 50cm 정도라고 하니까요, 팔을 뻗어서 내 팔이 한 몇 개 정도의 거리에 피사체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좋은 시스템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데 좀 더 쉽겠죠. 카메라의 상단을 보면 다양한 다이얼들이 있죠. 제일 먼저 필름이나 그 셔터를 감을 수 있는 필름 노브가 여기 있고, 그리고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셔터 버튼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 노출 보정 다이얼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감도를 조절할 수가 있죠. 필름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필름에 맞춰서 감도 설정을 하면 이후에는 계속 그 감도로 촬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디지털 카메라랑 비교를 한다면 이 감도 조절 다이얼은 거의 만질 일이 없죠. 근데 오늘 진짜 9월인데도 엄청나게 더운 날씨인데요, 이거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너무 더워서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필름 카메라를 굳이 사용하는 이유라면 어쩌면은 그 필름 자체에 이 색감도 있겠지만 손맛이 가장 크지 않을까 합니다. 디지털 카메라와 필름 카메라가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필름과 셔터를 직접 감을 수 있는 레버가 달려 있고, 촬영을 할 때마다 이 레버를 조작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레버를 조작할 때 기어가 맞물리고 그 이후에 셔터를 누르는 이 감각 때문에 좀 더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와인딩을 한번 해보면 확실히 아까랑 느낌이 달라져 있죠. 웬만하면 무한대에다가 두면은 이제 건물을 촬영하거나 바깥에 이제 야외 어떤 풍경을 촬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무한대에다 놓고 촬영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여기에
세 사람이 그려져 있는 이 위치로 하게 되면 3m 정도에다가 초점을 두게 되는데, 3m면 이제 과초점 촬영이 되면서 이제 웬만한 곳에 다 초점이 맞을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펜탁스 17을 가지고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필름 카메라를 구입하면서 이 카메라에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디지털 카메라 같은 그런 선명한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사용하기 편한 그런 체험, 경험을 원하진 않을 겁니다. 필름 카메라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확실히 좀 더 감성적인 그런 이미지와, 그리고 이런 이 다이얼을 감고 셔터를 누르고 하는 그런 과정들 모두에서 느껴지는 아날로그적인 특징을 아마 이 카메라에서 기대를 할 겁니다. 예전에 필름 카메라를 썼던 분들도 이 펜탁스를 기대하면서 구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새로운 필름 카메라가 나온 것을 보고서 펜탁스 17로 이 필름 사진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펜탁스 17을 만들면서 펜탁스라는 회사, 리코 이미징이라는 회사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그 중에서도 이 우리가 필름 카메라라고 한다면 기대할 수 있는 그 경험을 이 카메라 안에 정확히 녹여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SLR 카메라에서 상당히 자신감 넘쳤던 회사가 펜탁스인데요. 그런데 SLR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목측식 카메라, 그것도 이 하프 포맷으로 카메라를 만들었다는 것은 거기에서 굉장히 의도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필름 카메라를 사용할 때 기대하는 어떤 적당한 아날로그적임, 그리고 그 적당한 불편함, 그리고 적당한 어떤 그 감성적인 면들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의 어떤 균형적인 지점을 찾아간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불편함이라는 것이 장점이 된다는 것이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지만, 그 적당한 불편함 덕분에 사용을 하면서 잘 찍혔나 안 찍혔나 그런 걱정되는 부분들, 그리고 우연히 포커스가 나가면서 거기에서 오는 발견,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새로운 기대하지 않았던 이미지에서 오는 그런 즐거움 같은 것들이 목측식에서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여전히 이제 모터를 사용을 해서 이 셔터를 감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필름을 감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셔터를 감는 그런 구조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어떤 노출을 잡는다든지 플래시를 터뜨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모두 자동으로 한 이런 어떤 지점들에서 정말 편안해야 될 것들은 충분히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필름을 사용할 때 느낄 수 있는 아주 즐거움이 있는 그 불편함들은 그대로 남겨놓은 절묘한 지점을 리코 이미징 펜탁스는 찾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펜탁스 정말 재미있는 카메라였고요. 여러분들도 이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을 찍는다면 지금까지 어떤 잊어버렸었던 사진에 대한 열정, 그 즐거움들을 다시 한번 또 느끼고 찾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